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각 회사엔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존재들이 있죠. 테슬라엔 일론 머스크, 애플엔 스티븐 잡스, 덕으로엔 김은비. 삼성전자가 중국의 반도체 물류 신규 거점을 만드는데요. 이재용 매직일까요? 이 회장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 추진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삼성전자의 제2글로벌 물류센터 건설을 중국의 장수성 수저우시가 허가했어요.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한화 약 210억 원 상당의 1억 1천만 위안을 투자했죠. 특히 이 프로젝트는 이재용 회장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 급물살을 탄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은 올 1분기 수저우시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고 행정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데 당국의 협조가 주요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은 향후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 물량 적기에 대응해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수저우 공장에서 조립, 검사, 포장 등의 과정을 거친 칩이 최종으로 출고됩니다. 이 수저우 공장은 이 회장의 방중 직후 수저우시 공업정보화국이 발표한 녹색 공급망 관리 기업에 포함됐는데요. 이 관리 기업은 원자재 입고부터 생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과 에너지 절감을 평가해서 정해지는데요. 이재용 효과 이대로 쭉쭉 가보자고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치킨과 맥주, 한류 드라마의 열풍까지 타면서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지 오래죠. 이 BBQ 올리브 치킨 핑거가 일본에서 1000만 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기념해 올리브 치킨 핑거 무료 증정 이벤트까지 개최하면서 일본 소비자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에요. 올리브 치킨 핑거는 닭가슴살을 튀겨낸 뼈가 없는 치킨 메뉴인데요. 뼈를 발라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일본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특히 맵지가 않아서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어린이들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BBQ가 일본 시장 공략에 힘을 쏟는 모습인데요. BBQ는 지난 2016년 일본 외식기업 와타미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진출했죠. 현재는 관동과 관서지역을 비롯해 일본 곳곳에서 2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뻗어나가는 BBQ 응원합니다.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세입니다. 전기와 휘발유의 동력원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연비도 좋아서 인기인데요. 채권도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걸까요? 일본의 이동통신사 소프트뱅크가 오는 27일까지 한화 2조 원 상당의 2,200억엔 규모의 하이브리드 채권에 대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일반 채권처럼 매년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한 신종 자본증권인데요.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띠면서 인기입니다. 이번 하이브리드 채권은 오는 28일 발행되는데요. 만기는 35년으로 첫 5년간 4.75%의 고정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이후 변동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이 소프트뱅크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현대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모두 제외됐는데요. 향후 방향을 조태현 기자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일렉트랙이라는 매체에서 나온 기사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전기차 전문 매체예요. US 트레저리,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죠. 여기서 보조금 대상인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7,500달러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보조금은 어떤 차들이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부터 조금 강화가 됐는데요.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북미에서 제조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쓸 때 3,750달러, 그리고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핵심 광물 40% 이상을 쓸 때 3,750달러, 이렇게 해서 총 7,500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급망 안에 있어야지 이런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량이 대상에서 빠졌냐, 다시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 내려보면은 내용이 나오죠. 먼저 아우디, BMW이고요. 미국 기업 중에서는 리비안이라는 곳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제네시스, 현대차도 이번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차량들이 들어갔는지도 봐야겠죠. 이거는 미국 재무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캐딜락, 쉐보레, 그리고 포드, 테슬라입니다. 전부 미국 기업이죠. 아주 노골적인 공급망 재편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은비 아나운서가 살펴본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는 가운데 악재가 터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7,500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돈으로 대충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환율을 적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전반적인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 셈이 됐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야겠죠. 당연히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지만 현대차 지금 한 2% 정도 오전에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섹터도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가 중요하겠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40개 넘게 대상 차종이 있었거든요. 그게 16개로 줄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만 제외가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원래 GV70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빠졌는데 특히 볼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직접 경쟁이라면 독일 그리고 일본 차 업체를 볼 수 있는데 얘들도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기업들만 남았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경쟁 업체들이랑 그렇게 조건이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맞추면은 다시 이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거든요. 당장 GV70이 배터리를 중국산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북미산으로 바꾸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용 자동차,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그 리스라고 할 수 있죠. 이 리스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틈새 시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건 악재인 거는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국내 완성차 업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까지는 아닐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도 성공 투자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